안녕하세요. 외딴집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다 갔네요. 벌써 12월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보면 그만큼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본 해이기도 했어요. 작년 이맘때에는 이런 모습을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새롭긴 했네요. 이 그림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첫 번째는 재작년 이맘때쯤 읽고 있었던 사울 레이터라는 사진작가의 사진이에요. 대도시의 고독한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사울 레이터는 우산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이 그림은 나름 오마주예요. 또 하나는 그즈음 읽고 있던 최승자 시인의 시인데요. 고독한 모습을 나타낸 표현들이 마음에 박혀 있었어요. 제가 11월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즈음에 저는 특히 우울하고 고독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고독하고 일상적인 풍경을 그리고 싶었어요.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거리에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리창 밖으로 우산을 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계기 없이 그냥 서글퍼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전체 컨셉도 처음부터 이랬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컨셉샷에서 이걸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밤 모습인데요. 정확한 계절은 생각 안 하고 이걸 어디다 써볼 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엔 안 쓰고 탈락한 그림입니다. 이 시리즈에는 다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짜내려면 짜낼 수 있겠지만 별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았어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밑그림 먼저. 이 그림을 그리면서는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해봤어요. 마스킹인데요. 수채화에서 어떤 부분을 하얗게 남겨놓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투명 수채화에서는 흰색 잘 안 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는 하얀색 하고 정해놓고 색칠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흰색 과슈, 불투명한 물감을 위에 덮는 방법도 있는데요. 위에 뭘 붙인 다음에 나중에 떼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밑그림 잘 보시면 뭐 하얀 걸 군데군데 붙여놨는데 그게 마스킹 테이프예요. 완성샷이랑 비교해서 보면 왜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비 오는 장면을 그리려고 해서 창 밖과 유리창에 붙은 빗방울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먼저 붙이고 거기다 색칠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이거 붙이느라 개고생. 뭔가 전 빼면 붙여주는 재생 테이프 같지 않나요? 이렇게 색을 한번 바릅니다. 테이프 밑은 아직 하얗겠죠? 12월의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서 문에 크리스마스 리스를 그렸고요. 밑그림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자료사진 찍어둔 걸 보다가 아니 커피도 안 마시고 카페에서 일할 뻔했잖아 하고 재빨리 커피컵을 추가했습니다.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지만 이 장소에 모티브가 되는 곳이 있어요. 미술학원이 있는 아현역 근처에 스타벅스인데요. 학원 끝난 다음에 여기 가서 책도 가끔 읽고 했습니다. 여기는 크리스마스를 무슨 11월부터 기념하더라고요. 커피컵도 약간 스타벅스 머그컵처럼 그렸습니다. 색을 고민했는데 일단 하반기를 들어오면서 생각했듯이 차가운 계열로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란색과 회색을 섞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9월에도 노란색이 쓰였는데 소재가 그렇듯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라고 하면 12월은 차가운 느낌으로요. 사울레이터는 이런 희뿌연 유리창을 많이 찍었어요. 그 특유의 희뿌연 빛을 노란색과 회색을 섞어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노란색을 써서 따뜻한 느낌이 나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레몬 옐로우와 옐로우 오커 계열을 썼고요. 안쪽 바닥을 밤색으로 눌러주니까 확 입체감이 생기면서 작업하기가 쉬워졌어요. 안쪽도 좀 더 색을 칠했습니다. 이건 웬일로 중간 컷이 좀 더 남아있네요. 꼭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칠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색깔로 퐁당퐁당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리스 색깔인 초록색과 빨간색을 조금씩 포인트 컬러로 넣어서 그렸습니다. 초록색엔 전등과 커피컵 로고,
노트북 창안의 네이버. 빨간색은 목도리와 머리끈입니다. 이게 원한데요. 다 그리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테이프를 사각으로 잘라서 썼기 때문에 물방울에 네모난 각이 질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살짝 덧발라서 대충 동그랗게 보이게 다듬고요. 완성했습니다. 이 12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연작으로 12장, 표지까지 합쳐서 13장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획이었던 걸 처음에 시작했을 땐 몰랐지만 이땐 벌써 표지까지 12장을 그리고 1월 것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주제로 여러 장의 그림을 연속해서 그리니까 어렵기도 했지만 참 재미있었는데요. 성과로는 저도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익숙한 색감과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좀 벗어나게 된다는 거? 가지수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껏 해왔던 거하고는 좀 다른 풍의 그림이 나오게 됐어요. 이 그림에서 처음 마스킹을 해봤고 잘 안 해봤던 밤 야경 그림도 그리고 윤곽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창밖의 모습을 표현했고 그 외에 노란과 회색을 섞어서 창밖을 표현했습니다. 노란색을 제가 이렇게 넓게는 잘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봤고 기본적으로 노란색은 좀 따뜻한 느낌의 색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렸다는데 만족했어요. 2020년 마지막 12월 그림이에요. 쥐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일단 3월부터 제가 그림의 어딘가에 쥐를 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노트북 근처를 잘 살펴보세요. 노트북 사용자들은 따로 안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저는 늘 따로 들고 다녀요. 노트북 거는 사용하기 불편해서 컴퓨터 사용할 때 꼭 들어가 있는 그겁니다. 마우스. 쥐잖아요, 쥐. 2020년도 이제 끝이네요. 처음에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리자고 생각했었는데 이 마음의 창 소개하면서 그건 했어요. 마음의 창은 앞으로 2달 더 남아 있고요. 그것과 같이 내년에는 그리는 과정을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저는 재미있었는데 아무래도 완성된 걸 소개하다 보니까 중간 컷 사진 찍은 것도 거의 없고 화면이 고정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는 모습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무리 잘 하세요. 내년에 봬요.